단원의 축을 얘기해 봐봐. 어, 인수분. 인수분해 더 큰 단원. 어, 이 단원은 항등식이에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 그지? 자, 요걸 종합해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란 말이야. fk가 k 플러스 1분의 k인데,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설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이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야. 뭐냐면 지금 있지. 이 식 fk가 k 플러스 1분의 k라는 식을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 자, 해석을 할 때 이거야. 이거 fx가 x 플러스 1분의 x다. 즉 fx 자체가 이러한 분수 함수다라는 거야. 그런 게 하나 있고, 이 문제는 이 뜻이 아니야. 이 문제는 이 뜻이냐 아니냐. 어, 이 문제는 fx가 네. fx 자체가 이러한 분수 함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뜻일 수도 있다고. 이 등호 자체가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로 보는 경향. 오케이? 해석.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냐 안 되냐 질문이야. fx가 이거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음, 특수한 값이나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안 돼. 그렇지. 이 식은 무슨 식이야? 그러면 어, 이제 지금 이 식은 네가 방금 얘기해서 답을 얘기했죠. 특수. 그러니까 아니지. 특수한 x 값에만 해당하는 식을 아, 방금. 그렇지. 이건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주어진 식은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식은 항등식이야. 그럼 이 식을 항등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항등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도입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항등식의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k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남은 k마저 반대쪽으로 넘겨. 오케이? 그럼 우변은 0이 남는데 그쪽을 0 하지 말고 그냥 이 함수 자체를 새로운 함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 gk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5차가 되죠. 이해되겠지? 네. 이러면 우리가 항등식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 마침 그런데 이 식은 0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1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2를 넣었을 때 3, 4를 넣었을 때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 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형태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설을 보거나 다른 해설을 듣거나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냥 막 풀어요. 외워서 푼단 말이지. 왜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돼?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죠? 이제 블랙 이쪽에 15쪽. 알겠니? 이게 정석에도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집에도 다 들어가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이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은 5차식이에요. 그래서 총 5개의 식이 주어지기만 하면 이 식을 적당하게 꾸며낼 수 있다고. 자, F0가 제로라 그랬거든? 그럼 G0도 제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G1은 마이너스. 제로죠. 아, 그지? 이식 F1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냥 이쪽에다 정리를 해버렸거든. 이쪽, 그지? 무슨 말, 어이, 잠깐만. 1, 2분의 1, 1, 그죠? 당연히 제로가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 식을 그대로 그냥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총 0이 되는 5개의 값을 구해낸 거야. 그러면 dk라는 식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a, x, k니까 k, k-1, k-2, k-3, k-4. 그럼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버리면 제로가 되는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구성은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 나간 게 이 문제. 됐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a의 값만 구해내면 되죠. 오케이? 적당한 k 값을 넣으면 돼. 이 식 외에 다른 것. 어떤 거 집어넣을 수 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fk와 상관없이 이 식의 값은 결정되거든. 그지? 1이라는 값이 결정되고 여기는 다행히도 0이 안 되는 이 범위 내의 외의 값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a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지. 알겠죠? 문제 해결법은 이래. 응. 방금 이렇게 해서 양변을 곱해서 넘기고 해서 이걸 지키려 했잖아. 그지? 그럼 또 다른 질문은 들지 않아? 혹시? 왜? 이런 짓은 안 하느냐 이거죠. 그냥 넘겨서 얘를 GK라고 하면 안 되냐. 그죠? 그럼 이건 항등식이냐 아니냐 이거든. 될 수가 없죠. 아, 이거 0이. 그렇지. 정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을 양쪽에다가 일단은 어떻게든 곱해놔야 돼. 그지? 그럼 이쪽에다 곱하고 나서 얘를 다시 또 새로운 함수로 잡아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곱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식의 형태로 바꾸어 놓고 시작을 해야 모든 값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정의가 되지 않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 형태로 바꾸면서 정의가 되는 그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값이.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건 반드시 여기 없겠죠. 그치? 처음 주어진 형태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답을 찾는데 그냥 바로 눈에 바로 딱 처음부터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거 변형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값 찾아지겠구나. 그냥 구조가 눈에 싹 보여야 돼. 시발점이요. C라고 하면 알겠죠? 20쪽. 자, 9번. 저걸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도 그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지. 풀이법 기억나죠? 이거 혹시? 응. 그거 할 때는 현우는 몇 가지 방법 정도로 얘기를 해주더나 혹시?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얘를 그냥 A라고 놔버리는 거죠. 그죠? 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X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니까? X 제곱의 개수. 그죠? 이걸 우리가 각각 구해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지? 근데 이걸 세제곱을 전체를 하게 되는 거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세제곱을 하게 되는 과정. 그럼 여기서 세제곱을 하게 되면 펼쳐보면 알겠지만 A 세제곱 그지? 이쪽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A 제곱 X 세제곱 3A X 6제곱 X 9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제곱이라는 개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쪽과 이쪽의 개수는 동일하다. 그죠?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풀이겠지, 그지? 첫 번째 풀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직접 풀이를 하자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전개해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를 그냥 다른 문자로 놓을게요. 각각의 문자가 선택이 될 건데 몇 개가 선택이 될 것이다. 3개가 선택이 될 거다. 이걸 3번 곱할 텐데 3번 곱할 때마다 1 또는 X 제곱이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해됐지? 그지? 그럼 바로 갈까? 이렇게 1x 제곱인데 1만 3개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찾는 거 아니야. x가 3개 선택이 돼. 역시 아니야. x 제곱이 선택이 돼.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x 제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x 제곱이 하나 있겠네. 그 다음에 1xx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로. 이게 3번을 곱할 거니까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에서 나오는 숫자들인 거야. 그 다음은 이걸 배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 이것도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6이라는 걸 잡아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이렇게 했을 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깔아놓은 거 있지, 이 얘기. 분배 법칙은 경우의 수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개수들은 경우의 수와 동일하다. 알겠죠? 이렇게 항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곱을 만드는 게 지금은 머릿속으로 바로 우리가 눈으로도 머릿속으로도 그냥 바로 한 번에 계산해서 제곱 개수를 바로 제곱이 되는 경우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 근데 그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봐보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항들은 x의 0제곱, x의 1제곱, x의 2제곱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각각 얘를 A개, B개, C개 이렇게 해보죠. 그럼 지수 계산은 X의 0제곱이고 얘는 얘가 B만큼 있다라면 그걸 곱할 거잖아 우리는 그지. X의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X의 2C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각각 곱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 중에 하나, 이런 것 중에 몇 개, 이런 것 중에 몇 개 해서 곱할 거라고. 그럼 이 결과가 X제곱이 되고 싶다는 거죠. 즉 요거 두 개 더한 게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B,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얘는 1 또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는 1이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얘가 됐어. 네, 응. 이거 B 응. 아무데나 어디? 여기 이거? 네. 맞아. 0, 1이나 2,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니까 얘가 총 더해서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 얘의 개수, 그치? 이걸 다 더하면 몇 개가 되게 돼 있어? 지금은? 그렇지. 총 3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B, C 값이 결정되면서 A 값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요것의 A, B, C 값을 얘기를 해보면 A가 2, B가 0, C가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해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가 늘어난다거나 곱한 차수가 높아진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정식까지 연결시키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죠? 요 차수가 또 높은 걸 계산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뭘 했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걸 했어.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정리 안 했나? 나머지 정리는 안 했나? 자, 어떤 식 fx가 있어요. 이걸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냐 이거야. 나머지는 fa로 계산이 된다. 왠지 알죠? 왜냐?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몫을 뭐라고 두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될 거야. 그죠? 이때 이 나머지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몫은 fx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이미 어떤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남기려고 하면 이 식을 날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 x-a라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a를 대입하면서 그러므로 fa가 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지금 항등식 요 단원에서는 네가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이런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였어. a를 집어넣으니까 r이 나와. x가 a일 때 y가 r이다. a, r을 지나는 어떤 함수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었어. 대입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해석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나머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가 식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fa는 r이다. 즉 f2는 3이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 집어넣었으니까 3이 나오네요. 2,3을 지나네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식이 더 있다고. 얘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어떠한 식이다라는 것. 이 식 구성을 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이걸 연습을 하자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볼 때도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거야. f2가 3입니다. f1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해석을 하자. 얘를 함수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죠? 얘는 함수 아니야. 지금 형태는 방정식이에요. 특정한 점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모든 점에 대해서 완성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항등식이라 그래. 그죠? 그리고 그때 모든 x 값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x에 한해서 범위를 제한시킬 수는 있죠. 정의를 제한시킬 수는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만족한다 라고 하면 그때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f2가 4가 될 수도 있거든. 그죠? 뭐 집어넣어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동시에 두 개를 만족하니까 함수라고 부르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그런 시간 없지만. 자, 2,3이라는 것과 함께 얘는 x-2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 줄 수 있다. 19선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정리됐지? 요게 답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뭐냐라고 하면, 조립제법은 나머지 정리가 좀 문제가 있거든. 지금 나머지 정리가 나눗셈에서 나오는 건데 딴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목도 안 궁금하고 나머지 밖에 안 궁금한 거야.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 얘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자라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특별한 게 없어. 이거 나눗셈이야. 그냥 직접 나눗셈이야. 해보면 알겠지만 이 과정 있지, 이 과정. 이 과정을 그냥 개수만 뒤집어서 그냥 순서를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게밖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죠? 그 정도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제 이것도 얘기하죠. 그 얘기도 하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당연히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 뭐 이 얘기까지도 다 했는지. 1차로 나누면 처음에 몫이 나타나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잖아. 이게 F입니다. 지금 이 형태를 기억을 합시다. 그럼 이 나머지를 넘겨 1이라고 할게요. 목 1이라고 하고 얘는 어떤 식에다가 목 1인 상태지. 그럼 이 식은 F2라고 할게요. 나눠 떨어지게 돼 있지. 그지? 그럼 우리가 몫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랬잖아. 첫 번째 식에서. 그럼 첫 번째 식의 몫을 구해내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이 몫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런 형태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몫에 대해서 나눗셈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몫이 또 다른 1차식으로, 이걸 1차식 1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1차식으로 곱하기 새로운 몫과 새로운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꾸며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펼쳐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목, 그지? 물론 1, 2입니다. 더하기 1차식 곱하기 나눗셈이니까 나머지니까 이것도 나머지가 되는 거죠. 새로운 나머지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몇 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2차로 나눈 나머지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1차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 요 과정을 통해서 이 몫을 새롭게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2차식에 대한 얘기도 가능하다. 알겠죠? 조립제법은 오직 1차식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다. 자, 항등식이 뭐예요? 지금 계속 전부 항등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쓰기는 쓰는데 뭐 항등식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죠. 잘 못하지. 모든 그렇지. 항상 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방정식 형태로 대부분 주어진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을 항등식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함수를 설정해줘 버리면 돼. 알겠죠? 그 개념을 늘 핵심으로 잡고 있으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따로 할 것 없을 것 같아. 그지? 자, ax 플러스 b 이퀄 0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몰라요가 되는 거죠. 자, 혹은 그냥 아니면 이렇게 던져주면 너희들 어떻게 풀어? x는 라고 하면 a분의 b라고 대답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뭐 해야 돼? 처음에 내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지? 그냥 여기서 x값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은 무슨 식이라는 얘기일까? 등호만 있는 식이야. 단지 등식인 거야. 그지? 등식인데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등식의 한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이 이 등식 안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분류를 해주는 거야. 자, 아주 중요한 얘기 등장했다. 네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분류를 해서 푸는가 그냥 푸는가, 이걸로 레벨 차이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모든 케이스를 항상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어떤 조건 하나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인 거예요.
그 틀리는 경우들을 걔는 머릿속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 나는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겠죠? 실수가 절대 아니야. 그런 걸 실수라고 넘어가는 순간 알아. 분명히 보면 알아. 그런 내용들은. 이거 빼먹었네라는 걸 금방 알아. 그죠? 그걸 넘어가는 순간 절대로 그 레벨은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설지, 강의 이런 것들 보면서 충분하게 그것들을 다 보완을 해 놓으세요. 항등식 이제 내가 등식이 분류돼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두 가지로 분류할 거야. 뭐 있더랑 뭐 있더랑? 방정식 있더랑 방정식 있더랑. 그럼 방정식은 언제야? X가 그러려면 A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지? 그래야 X 값이 특정이 되는 거죠. 이때는 X는 A분의 B가 돼. 오케이? 그럼 항등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항등식이 언제냐 이거죠. AX가 B라고 돼 있잖아. 항등식이면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등식이라는 것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지? 이거 응. 여기 방에서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 해가 무수히 많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뭘 것 같니? 얘도 아닌 거야. 그치. 성립 안 되는 식이 있단 말이야. 등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그죠? 어떨 때? A가 0이에요. 근데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해. 알겠죠? 이게 어디 나오겠니? 방정식에 나와요. 자, 모든 교재에서는 이런 분류법을 잘 쓰지는 않아. 본 적이 없어. 나는 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뭐 인강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류는 어떻게 나가더라? 이 개수들을 기준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첫 번째 방법은 개수 기준 분류.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한다?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에 주어진 그 기준법이 항상 옳다라고 믿지는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뭐였어? 식의 종류. 알겠죠? 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분류법을 쓸 수 있는지 어떤 게 편한지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자, 항등식, 방정식, 그 다음에 등식 아닌 거 성립 다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오케이. 일단 항등식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치 대입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지?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항상 만족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게 특정한 값만이 아니라 모든 수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모든 수를 넣어도 대입해도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얘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적인 게 아니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근데 우리가 수치 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4차식을 구성을 하게 되려면 몇 개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4차니까 5개겠죠. 상수칸까지. 그지? 5개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5차 아니지 1차 방정식을 5개를 만들어야 돼. 그죠? 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원수가 5개짜리. 그러니까 예쁘지가 않죠. 그죠? 그럴 때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보조 장치가 개수 비교라는 거예요. 얘들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먼저 수치 대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놈들을 먼저 찾고 대표적인 게 뭐 0 같은 거죠. 상수항만 남는 거예요. 뭐 그런 값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주고 최고차항 계수 뭐 바로 찾아주시고 최고차항 계수는 또 개수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라면.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를 줄여가는 과정이야. 뭐부터 우선한다? 수치 대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 상등식의 정의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2 같은 경우에 이 식에서 우리가 y 값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지금 이 상태로 안 돼?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우리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야? K. K에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거지. 넣는 순간 얘는 상수가 되죠? 넣는 순간 상수가 되죠. 얘네들 전부 다. 계수야. 그런데 궁금한 게 X랑 Y래. 그럼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넣으면 Y값 나오고. 뭐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어버리면 X값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수치 대입을 푼 겁니다.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라. 지금 풀려져 있는 풀이는 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가정은 뭐야? 그렇지. 양변 개수 비교한 거죠. K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뒤에 또 식 남아. 그지? 이게 0이니까 이쪽이 0K 플러스 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한 거죠. 이식제로 해서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 푼 거죠. 오케이? 풀이상으로 당연히 얘가 빠르죠 지금. 그지? 항상입니다. 두 가지 중에 빠른 걸 쓰란 얘기야.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퀄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이건 뭐라는 거야? 이거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 아니. 그지? 그 해가 많다 뿐이지. 그지? 그냥 많은데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수에 대해서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할 거야? 한 문자로 바꿔준다가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y값은 모든 수가 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식이 온전하게 y에 대해서만 표현된다면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자, 문제 흐름을 잘 봐.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많긴 하지만 항등식은 될 수가 없어. 근데 밑에 보니까 얘가 x와 y에 대한 식이야. 그지? 그럼 이 식은 xy에 대한 무슨 식이 돼? 등식이죠. 그건 단지 등식인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 이걸 뭐가 되도록 바꿔주는 게 그렇지. 우리는 항등식의 형태로 꾸려주면 문제풀이가 단순해지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UI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Y가 1-x잖아. 그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가 되면 얘도 동시에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1-x와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이 돼주던가 아니면 y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 그죠? 이 식을 만족할 거란 말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x, x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이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알겠죠? 식의 흐름을 알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알겠죠? 인수정리요. 인수정리는 뭡니까?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 자, 그럼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fx를 x-a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fa라고 한다. 그지? 이때 이 fa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fa라고 하는데 인수 정리는 얘가 0인 상태야.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때 이 x-a를 뭐라고 불러? 인수라고.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인수 정리도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이런 뭐가 궁금하다는 거겠어? 인수야 QX야? QX겠죠. x-a로 나눠보라 이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걸 먼저 선언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서 못 구해봐 이거야. 그럼 뭐 써야 되겠니? 못 구해놓은 게 뭐 있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직접 나누세요.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도 직접 나누셈이나 똑같은 방식이야. 그죠? 1차로 나누었다라면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직접 알 수는 없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구해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식은 적어줄 테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궁금한 건 QX야.
그지? 그러면 몫을 구해낼 수 있는 나눗셈이라는 게 졸제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인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풀이 이제 방향 다 잡히는 거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앞에서 시작된 완전 제곱, 그지? 식의 정리부터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